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백병규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촌하고 서촌 상당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향수 어린 느낌이 드는 동네인데 네. 여기 몸살을 앓고 있어요. 서촌이 역사문화거리 조성계획이 지연되고 있다. 먼저 그것부터 좀 알아보죠. 예. 네, 이 서울시가 그 103억 원을 들여서 네. 이 서촌 일대 그 피룬대로를 중심으로 역사문화 거리를 이제 그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 사업 추진이 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 이제 크게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은 이 가로 환경 정비 사업 그리고 그 전신주 시중화, 네. 지중화 사업 이 두 가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뭐 전신주 지주라는 것은 지금 그 밖으로 나와 있는 전신주들을 다 지층화 땅속에 이제 묻겠다는 것이죠. 이건 뭐 주민들이 뭐 크게 반대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신주를 모두 다 이제 묻어서 온전한 그 역사 문화 거리의 그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현행 1m 정도인 보도 폭도 3m 정도로 크게 좀 넓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량 통행 방식이나 뭐 주정차 방식 이런 것들을 바꿔서 이 보도폭을 좀 넓히겠다는 이야기고요. 네. 이제 가장 좀 핵심적인 내용이 이 어떤 길에서 이렇게 서서 봤을 때 그 길 끝에 보이는 광경을 이제 그 터미널 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왕산 사실은 그 서촌 대부분의 가로에서의 가로는 다 도로는 인왕산 쪽으로 이렇게 향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서 보면 이제 인왕산 그 터미널 뷰로 인왕산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룬대로 변 높이 규제를 통해서 인왕산 조망을 이제 피룬대로에 서면 어디서나 이제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도 사실은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많이 그 큰 빌딩이랄까 이런 게 가려가지고 이렇게 조각나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위로 올라가야지 비로소 제대로 보이는데 어떻든 이 피룬대로에서는 이제 다 인왕산 조망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겠다. 터미널 뷰를 좀 확보하도록 하겠다. 이런 건데 이제 그 높이 규제가 이제 같이 그러면 그 도로변에 그 높이 규제가 이제 시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옥 골목길을 잘 보전하자는 취지인데 잘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데 이 사업이 또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이제 말씀드릴 때는 사실은 그 이제 높이 규제 같은 부분들이 도로변 높이 규제 같은 게 이제 그 주민들한테는 가장 큰 좀 반발을 이제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그 사유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네. 가뜩이나마 이쪽 지역은 뭐 보존지구, 한옥 보존지구 뭐 등등으로 인해서 네. 여러 가지 좀 규제를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지금 그 핫 플레이스 아니겠습니까? 아주 그 뜨고 있는 새로운 그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 행정적인 규제가 좀 많은 편입니다. 거기에 어떻든 파룬대로에서 인왕산 조망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그 취지는 좋으나 그렇게 되면은 그를 위해서는 이제 결국은 그 도로 주변에 건축주들한테는 건물주나 이런 분들은 결국은 이제 그 높이가 제한된다거나 이래서 앞으로 그 개발을 하는데도 큰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들이 가장 큰 네. 좀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이유이고요. 또 하나 이제 이들 사업의 주요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말하자면은 이 주차장 문제인데요. 그러나 그 주차장도 결국 누구를 위한 주차장이냐?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뭐 마을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결국은 여기에 이제 그 관광객들을 위한 그 주차 시설이 되는 것인데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그 지하 공간을 내줘야 되고 이런 불편함을 좀 겪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다고 하죠. 역사 문화 거리 조성한다는 서울시 계획이 지금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는 거군요, 현재요. 네. 서울시 입장은 좀 난처하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인가 보죠? 네, 이제 이 문제들은 사실은 그 주민들의 협조가 좀 필수적이죠. 네. 주민들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이 지역에서 원래 살던 주민들은 많이 좀 다른 데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좀 젠틀리피케이션이라고 하나요? 네, 저 이런 사례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건물주나 이 토지주들의 문제인데 어떻든 이 역사 문화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여기 계신 주민들한테도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 그래요? 이런 어떤 이유인가요? 당연하죠. 이제 그런 문화 거리가 잘 조성이 되어 있을수록 사실은 이제 이들 지역의 전반적인 문화적 혹은 뭐 관광지로서의 어떤 그 가치도 사실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전체로 봐서 그 손해는 아닌 부분도 집값도 있습니다. 올라가겠네요. 집값 땅값들이 올라간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점이 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들한테 좀 우선권을 주겠다. 뭐 이제 이런 부분으로 좀 적극 좀 설득할 계획이라고 하죠.
네, 이번에는 북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촌은 서촌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각광을 받아온 곳인데 그만큼 또 주차 전쟁이 심각하다고 하네요. 네, 북촌과 서촌은 이제 그 조선의 그 궁터가 이제 경복궁 아니었겠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왼쪽에 있는 게 경복궁을 이제 광화문 앞에서 바라볼 때 예. 서쪽에 있는 게 서촌이고 오른쪽 유편, 즉 북동 쪽에 있는 게 이제 북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이제 그 우리의 그 동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서촌이 최근에 이제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북촌은 한 10년 전부터 네. 이미 좀 아주 뜨거운 이런 그 조망을 받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네. 그러나 그 관광객들을 위한 그 주차 공간이 사실은 가보면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주 주말만 되면은 좀 주차 전쟁이 이제 벌어지고 있죠. 네. 북촌을 가려고 하는 관광객들이 뭐 관광버스나 이런 관광버스 들어가기가 어려운 모양이죠, 그쪽. 그렇겠네. 도로도 좁고 그렇잖아요. 북촌 그렇죠. 쪽에. 그래서 예. 관광버스들이 이제 도남문로 이쪽에 이제 세워놓고 이제 아니면 관광객들을 내려놓고 이제 그쪽에 와서 이제 하였군요. 주정차하고 있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죠. 네. 그리고 그러나 이제 또 이제 직접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꽤 있습니다. 그래요. 승용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이제 그 북촌 골목을 그냥 다 가득 메우는 네. 이런 풍경들을 좀 볼 수가 있죠. 서울시가 진작에 그래서 주차장 공사를 하려고 했다면서요. 근데 잘 안 된 모양이죠. 네, 이제 북촌의 근처에 그 제동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그 지하 주차장을 이제 먼저 좀 건설을 하려 했는데요. 그러나 그 학부모와 이 동문들이 이제 거세게 반발을 좀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서울시에서는 이 교동초등학교와 인근에 있는 교동초등학교와 제동초등학교를 통합해서 네. 학생 수가 좀 차츰 줄고 있기 때문에 이 교동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좀 배우도록 하고 이 제동초등학교 이제 운동장을 그러면 좀 빌려서 주차장 부지로 좀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 서울시 교육청에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 역시 학부모들과 그 동문의 반발 또 그 서울시 교육청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어서 네.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동초등학교 1894년에 지어졌습니다. 그 제동초등학교는 1895년에 지어진 학교인데요. 네. 우리나라의 그 가장 제일 먼저 그리고 두 번째로 지어진 초등교육기관입니다. 그렇게 역사 오래됐나요? 여기에 무슨 지하 주차장이며 여기에 무슨 운동장의 그 주차장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그러니까 거죠. 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이는데 이 문제도 참 난감합니다. 이렇게 역사가 깊은 초등학교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 부분은 아마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령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이제 주차장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서울시의 뭐 이런 고충이나 이런 입장은 충분히 현실적이고 할 수 있는 이야기겠지만 주민들이나 혹은 뭐 동문들이나 혹은 다른 국민들이 볼 때 꼭 그렇게 해야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거든요. 그 우리나라의 그 가장 먼저 지어진 초등학교, 두 번째 지은 초등학교에 그거를 뭐 학생 수가 줄었다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활용했지 이걸 어떻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겠느냐 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 뭐 당연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1894년이면 당시 근대적 교육 형태 하나로 지어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네. 굉장히 오래됐네요. 오래된 학교죠. 네. 1894년이면 고종 때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조선 말기에. 네. 그렇군요. 자, 그건 그렇고요. 서촌과 북촌 하여튼 이 주말이면 주차 때문에 몸살을 앓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런데 이 주차 문제는 비단 서촌과 북촌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의 곳곳 중심가 이태원 또 뭐 세로수 이런 것도 다 공동된 문제인데요. 바로 우리 방송국 앞에 있는 곳도 바로 하여튼 네. 남산 한옥마을 앞에도 하여튼 주차장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제 뭐 서울시에서 많이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그럴 때 이제 이 휴일날에는 네. 대로변에 뭐 주차를 좀 임시 허용한다거나 하는 이제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러나 서촌과 북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골목들이 너무 좁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차량 한 대가 지나가면 꽉 막힐 정도인데요. 네. 이곳은 뭐 지역 주민들 이외에 관광객들이 차를 가지고 간다거나 이래 가지고는 상당히 좀 곤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을 넓혀서 그런 그 주차 수요를 해소하겠다. 과연 이런 식의 발상이 이런 네. 식의 방법이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주차 면적을 얼마나 확보할 것이도 좀 문제이고요. 그래서 아예 이 부분들을 좀 발상을 좀 전환을 해서 뭐 주민들이 어쩔 수 없지만 오히려 뭐 이 토요일이나 뭐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그 차량을 가지고 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규제를 통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해보는 방식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할 수 대중교통도 있겠는데요. 멀지 않지 않습니까? 북촌이나 가깝죠. 서초은 다들 사실은 그 지하철을 통해서 네. 걸어서 갈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관광버스로 온다고 한다면 네. 그 전에 와서 그 뭐 셔틀이나 그 정기 좀 운영하는 이런 셔틀을 좀 이용하게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주차 수요를 어떻게 좀 맞추어서 좀 풀어보겠다. 이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렇죠. 좀 들고요. 우리의 문화재 성격을 갖고 있는 네, 곳인데요. 맞습니다. 물론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하 주차장들 이곳을 찾는 분들 혹은 뭐 상업 용도나 등등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주차 수요는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그 이제 주차 수요를 이제 소화를 함으로써 골목으로 이제 진입하는 차들이 좀 더 적게 해서 그 공간을 더욱더 이제 그 보행자 위주로 만들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문화재라는 성격으로 봤을 때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또 그런 장치를 만든 것이 좋다. 뭐 그런 말씀이신 네,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뭐 일명 뜨는 거리에 대한 주차 전쟁 문제는 하루 이틀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다각적인 방안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죠. 관광경찰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우선 관광경찰이 뭔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관광경찰은 말 그대로 이 관광객들을 위한 또 관광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경찰입니다. 네. 2013년 10월에 출범을 했고요. 네. 서울지방경찰청 그 외삭과 이제 소속으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그 각종 불법 행위를 좀 단속을 하고 또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겪는 불편 사항을 좀 해소하는 것을 이제 주요 설립 취지로 좀 하고 네. 있다고 하죠. 관광경찰 중요한 역할을 상당히 할 것 같아요. 서울만 해도 지금 1000만 관광 시대 그죠? 그렇죠. 그렇죠. 이미 중국인이 그 중에서는 500만 된다 그러는데 네. 관광경찰 어디서 근무하고 있나요? 근데 얼마나 근무하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서울에는 현재 그 네. 관광경찰 52명, 의경 50명 해서 모두 그 102명이 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명동과 이태원, 동대문, 홍대 입구 등 이제 주로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는 7개 지역에 나눠서 이제 그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부산과 인천에도 이런 관광 경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부산에는 35명, 인천에는 그 24명이 각각 좀 활동하고 있다고 하죠. 관광경찰 표준이 좀 다른가 보죠? 좀? 네, 그 일단 그 표지가 예. 관광경찰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관광경찰이라는 게 주요 관광지를 순찰을 하면서 관광객의 불편 사항을 해소를 해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관광객들이 당하는 각종 부당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더 좋은 관광 도시를 위해서 필요한 보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무용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이제 그 외국인들의 불편, 관광지에서의 어떤 불편 사항이나 뭐 길 안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다른 그 관광 가이드 같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네. 여러 가지 뭐 관광 인포메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쪽에서 좀 하고 있는 건데 발족 2년이 됐죠. 그런데 이제 그 관광 경찰의 활동을 보니까 이 해외 관광객들의 그 단순한 그 불편 처리 업무를 하고 있더라. 이제 그래서 굳이 경찰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어서 과연 관광경찰이 필요하겠느냐 이제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이 표가 하나 좀 그림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관광경찰이 그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 그 다룬 이제 총 활동 건수를 보면은 모두 그 17만 600여 건인데요. 이 가운데 95.8%가 길 안내 혹은 뭐 정보 제공 이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뭐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는 그 단속이나 수사 이런 것들은 전체 그 4.2%에 좀 불과했다고 하죠. 그래요. 관광경찰하면 이게 바가지 요금 단속 같은 건 경찰 단속안이 아닌가요? 그거는 그럼 뭐 이제 그 경찰에서 할 수도 있고요. 할 수 있나요? 네, 뭐 시청이나 이제 시청 직원들도 뭐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부분들이 있죠. 외국인들을 속이거나 뭐 사기치거나 맞습니다. 이제 그런 예. 것들, 또 안전을 위협하거나 네. 소매치기랄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원래 네. 왜 그러면 이런 업무가 유지를 이룰까 이제 하다 보면은 네. 물론 이제 그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여러 가지 뭐 범죄 행위랄까 뭐 유태롭게 하는 이런 행위는 뭐 당연히 뭐 수사가 이제 되겠지만 여러 가지 관광경찰의 어떤 활동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가 경찰들이
이렇게 역할을 뭐 계란내나 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쉽게 좀 설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본래 될 것 설립 취지를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런 관광경찰이. 점에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외국인 관광객 천만씩 아니겠습니까? 이게 외국인 관광객들 상대로 하는 그 범죄 행위 등 이제 이런 부분들 사실은 적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그럴 것 우려도 같은데요.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뭐 관광경찰의 역할 뭐 작은 것은 아닌데요. 관광경찰이 과연 이제 어디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것인가 뭐 이런 점을 이번에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그러자면 이제 관광경찰의 구성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외사과에 두고 네.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인 등수자들, 뭐 외국어를 잘하는 분들 이런 분들 이제 위주로 뽑았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를 해야하기 때문에 외국어에 등통하면 좋겠지만 네. 번역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그 수사력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좀 이런 수사력을 갖춘 관광경찰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그 관광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 이런 우리도 이제 얘기 외국에 나오고 있죠. 나갔을 때 실제로 그 해당 나라에 경찰이 상당히 친절하게 해주고 우리 외국인들을 이렇게 보호해준다는 느낌을 받으면은 굉장히 그 안전한 국가구나, 안전한 도시구나, 치안이 안전돼 있구나. 그래서 관광객들이 더 몰릴 수 있는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관광경찰 제도를 많이 잘 활용해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나 이번 논란이 관광경찰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는 않을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그렇기도 있습니다. 하겠네요. 네, 그동안 관광경찰들의 활약으로 밝혀낸 좀 사안들도 짚어보도록 하죠. 네, 그 이제 관광경찰이 이제 단속했던 주요 사안들을 보면은요. 네. 이 바가지 요금을 이제 노린 이 가격 미표 시제가 그 1,510 사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네. 그 다음에 안전장비 미설치 등 그 관광버스 관련 이게 한 1,186건 정도 됐습니다. 네. 이 좀 표가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요금 뻥튀기 등 그 택시 콜변 관련이 이제 1,001건, 뭐 부자격 가이드가 600여 건, 무허가 숙박업, 뭐 네. 자격증 미폐용,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그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이 돼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죠? 네. 자격증 미취형이 50건. 제일 많은 건 아무래도 바가지 요금을 통한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인들 상대로 바가지 요금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네, 사실은 뭐 이제 외환관리법 위반도 있고 호객행위, 이전담 여행사, 뭐 원산지 미표시, 상표법 위반 이제 이런 순들이 좀 있는데요. 이런 것들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이 역시 바가지 요금 뭐 미표시나 안전장비 미설치, 관광버스 관련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관광경찰이 좀 주로 해야 될 일이겠지만 사실은 이 관광객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을수록 외국인 관광객들 상대로 한 네. 여러 가지 범죄적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단속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실적을 좀 더 그런 실적을 좀 더 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그러니까 해보게 되죠. 관광경찰이 외국인들 관광객들 앞에서만 왔다 갔다 해도 상당히 그 사전 예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맞습니다. 치안이. 그럼 관광객들이 이제 안심하고 우리나라 수도 서울을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드네요. 맞습니다. 또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의 일탈 행위도 꽤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저희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외국인 관광객이니까 뭐 다 된다 이게 아니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법을 뭐 준수하지 않거나 네. 아니면 국제적인 윤리 기준에 어긋나는 이런 그 일탈 행위에 대해서도 사실은 단속을 통해서 네. 우리나라가 좀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가기 좋은 나라 또 다시 가보고 싶은 나라 그리고 괜찮은 나라 이제 이런 이미지를 좀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죠.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병기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